문화와 사회, 정치과 여러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명사분들을 초대해서 그들의 삶과 철학, 화제 이슈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고 있습니다. 오늘 명사 초대석은 한국소비자원 고광엽 부산지원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지원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우리 지원장님은 올해 1월에 부산지원장으로 부임하셔서 석 달째 지금 업무를 보고 있다고 들었는데요. 일단 방송에 처음 출연하셨으니까요. 네. 우리 청취자 여러분에게 인사 말씀부터 해주시죠. 예. 이번에 그 한국소비자원 부산 지원장을 발령을 받은 고광엽이고요. 저는 저 소비자원 이제 최초 그 설립할 때부터 첫째 원년 멤버로서 네. 지금 근무하고 있고 이번 1월 1일 날 부산 지원장에 발령 받아서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다. 원년 멤버라고 하면 그게 언제예요? 소비자원이 이제 소비자보호법 옛날에는 소비자보호법 지금은 소비자기본법으로 바뀌었습니다. 네. 근데 1987년도에 7월달에 처음 설립을 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때부터 이제 이쪽 업무를 시작하셔서 지금 이제 이 자리까지 와 계시네요. 네, 그렇습니다. 다른 지역에 계시다가 이제 부산으로 발령을 받고 3개월 지났는데 부산이 좋죠. 네, 그 부산 발령 받아서 처음 와서 보니까 네, 뭐 이렇게 식당도 많고 그러니까요. 또 이렇게 공기가 일단은 좋습니다. 바람이 많이 맞아요. 불고 그래서 상쾌하고 또 마트가 많아서 생활하는데 뭐 편리한 것 같습니다. 재래시장도 많고요. 뭐 부산이 참 다른 지역에 계시다가 오신 분들은 확실히 느끼시더라고요. 부산에 네. 계속 계셨던 분들은 잘 모르시고 네. 그래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석 달 동안 업무 파악하느라고 좀 많이 바쁘셨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내셨어요? 어떤 일들 좀 하셨습니까? 네, 지금 이제 유관기관을 먼저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네. 뭐 부산시청 또 담당과 또는 경남도청 또 울산시청을 방문했고요. 또 부산 같은 경우는 소비자 단체들이 한 8개 정도 있는데 네. 그쪽 협회 그 회장님들을 또 뵙고 또 경남에서도 소비자단체 협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좀 방문을 하게 됐고 네. 또 네. 공정거래위원회가 또 부산 사무소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공정거래 사무소도 방문을 했고 뭐 이사하고 또 뭐 업무 파악하고 이렇게 해서 아마 2개월 좀 바로 지난 네. 것 같습니다. 유관기관 방문을 하면서 현황 파악을 하면서 이제 임기 동안 부산에서는 중점적으로 좀 이런 업무들을 처리를 해야 되겠다. 어느 정도 구상이 되셨을 것 같은데요. 네.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시나요? 먼저 이제 지역 이 부울경에서 이제 부산, 울산, 경남을 이렇게 약자로 해서 이제 부울경이라고 하던데요. 그래서 네. 지역 밀착 그 피해 구제를 이제 쭉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소비자 피해 예방 활동에서 이제 소비자 홍보라든지 네. 이제 방송도 있고 교육이라든가 피해 예방 캠페인 같은 것도 하게 됩니다. 중점적으로는 이제 우리가 유관기관과 그 네트워크 강화를 해서 예. 업무 협력을 하고 그래 지자체라든지 공정위 부산 사무소라든지 소비자단체 해서 서로 현안을 공유하고 또는 공통 업무 같은 거 발굴해서 업무 협조를 해서 소비자 권익 향상을 해야 되겠고요. 또 부산 같은 경우는 이제 리더스 협의라고 해서 이제 뭐 소비자 단체라든가 또 지자체 공정위를 이렇게 이제 모여서 네. 이렇게 현안을 좀 논의하고 이렇게 네. 하고 있고요. 부산은 그렇고 이제 경남은 아직 안 돼 있는데 그 네. 부분도 좀 리더스 협의회 같은 걸 구성을 해서 네. 그렇게 운영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네. 지역 밀착 피해 구제를 이제 부울경 쪽에 좀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일단 현황 파악을 해보시면 부산 지원 쪽에 주로 들어오는 피해 사례들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것들이 좀 접수가 많이 됐던가요? 부산은 이제 그 신발 심의를 이제 네. 우리 소비자원에서 유일하게 이제 하는 곳이어서 신발 심의가 많은데 예. 그 외에도 이제 뭐 회원권, 뭐 스포츠센터 이용 요즘 뭐 많이 건강 때문에 많이 네. 하는데 이런 중간에 이제 해지 문제 많이 발생이 돼서 그 접수가 되고 있고 네. 또 콘도 할인권 같은 거 방문 판매를 통해서 이제 하는 경우가 있고 네. 이런 경우가 많이 접수되고 또는 이제 요즘 휴대폰 이런 걸 많이 하다 보니까 이동통신과 관련된 분야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네. 방문 통신 교육 서비스인데 이제 온라인으로 교육하는 게 많고 네. 이런 자격증 뭐 이런 공부를 하다가 중간에 또 뭐 또 문제가 있어서 비구제를 신청하는 경우도 있고 네. 또는 여객 운송 서비스를 해서 항공권 뭐 이렇게 환불을 해달라 좀 저가 항공권이 많은데 이런 부분에 대한 그 위약금 같은 게 과다해서 이런 부분 조정을
해달라는 거, 또 네. 여행과 관련된 사건 이런 건 뭐 다양하게 네, 접수되고 네. 있습니다. 네, 뭐 이런 거는 사실은 다른 지역도 문제가 발생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우리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특별하게 지역이 네. 지역에 따라서 뭐 차별화되는 거는 뭐 크게 뭐 없고 네. 전반적으로 뭐 유사하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소비자원에 이제 소비자들의 피해 사례가 접수가 되잖아요. 그럼 이게 어떤 과정을 거쳐서 처리가 되는지 좀 궁금한데 간단하게 좀 네. 말씀해 주시면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예, 일단은 그 1372라고 해서 전국 공통 번호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전화를 해서 신청을 소비자 상담을 이제 받게 되고 그 외에도 이제 인터넷이라든가 또는 직접 방문하는 경우도 있고 또 팩스로 접수하는 경우도 있고 또 우편으로 접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소비자원 홈페이지에 보면 신청하는 그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히 이야기가 되겠고 네. 그래서 이제 1년에 한 70만 건 정도가 상담을 하게 됐고요. 어우, 상당히 많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소비자 단체라든지 지자체랑 같이 공동으로 네네. 지금 하고 있고 네. 그다음에 이제 그 중에 이제 피해 구제로 실질적으로 상담이 아니라 피해 구제로 넘어오는 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3만 6천 건 정도가 피해 구제로 접수가 돼서 처리 중에 있고 그래서 피해 구제 들어오면은 이제 우리가 필요에 따라서는 현장 확인이라든가 또는 뭐 전문가 자문도 필요하고 또 네. 필요에 따라서는 우리 시험 분석국이 있습니다. 네. 분석국 시험을 의뢰해서 그 원인 파악하는 경우도 있고 법률 네. 검토까지 해서 이제 합의 공고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합의 공고해서 거기서 또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런 경우에는 한 뭐 3천 건 정도가 분쟁 조정 위원회가 있어요. 네. 그 분쟁 조정에 상정을 하게 되고 그 부분은 이제 그 안에서는 더 상세하게 또 이렇게 파악을 해서 우리 분쟁조정위원회 회의를 거칩니다. 거기는. 네. 그래서 이제 검사를 하신 분이 위원장으로 계시고 각계 그 변호사라든가 의료 분쟁은 의사분, 네, 보험은 네. 보험 전문 위원분들을 모시고 회의를 거쳐서 네. 이제 조정 결정을 하게 되고 조정 결정에 대해서 이제 사업자가 또 거부한 경우가 있어요. 그럼 조정이 성립이 안 되는데 그런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소비자를 위해서 소송 지원까지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끝까지 우리가 하고 있는 네. 상황입니다. 네. 일단 이 대목에서 우리 청취자분들이 기억할 내용은요. 이건 다 기억 못 하셔도 1372. 네, 뭔가 1372 이게 좀 억울한 면이 있다 하면 네. 이쪽으로 전화 주시면 된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렇습니다. 1372 이 번호를 좀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집단 분쟁 조정 제도라고 해서요. 지난 2007년에 이 제도가 도입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뭐 그러니까 겨루 소비자가 동일한 한 내지는 뭐 유사한 피해를 입었을 때 다 같이 일괄적으로 분쟁 조정을 좀 해주게 되면 개개인으로 소송을 안 해도 되고 좀 편리한 그런 제도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어떻습니까? 집단 분쟁 조정 제도 이거 도입된 뒤에 성과들이 좀 많이 있었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 2007년도에 소비자 기본법 소비자들이 이제 집단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가 있어서 이 부분을 개개별로 하는 것은 힘들기 때문에 50인 이상 공통 그 이제 요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품 등으로 인해서 피해가 갔거나 50명 이상. 네, 비슷한 유형으로 발생한 소비자 피해 네. 50 이상인 경우에는 이제 접수가 가능하고 그래서 이제 그동안에 지금까지 한 144건이 접수가 됐는데 주로 내용은 이제 뭐 아파트 견본주택과 다르다라든지 아파트 부실하자 부분에 공통으로 발생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그러고 또 항공기가 운송 지연한 이제 하면 그 항공기를 탑승한 대다수 사람들이 그렇죠. 손해를 입었으니까 그런 부분 네. 또는 요즘은 개인 정보 같은 게 해킹이 됐다 해서 그 피해를 구제해달라는 거. 네. 그다음에 온라인 게임을 하는데 뭐 계좌를 영구 이용 제한 조치를 하는 경우 이런 네. 경우라든지 또는 뭐 선택 진료비를 부당 청구했다라는 네. 부분에서 이런 유형으로 지금 한 144건을 지금 네. 처리하고 있어서 거의 뭐 많이 좀 뭐랄까 집단 분쟁 조정이 네. 이제 좀
제도가 정착이 된 것 같습니다. 네. 이 집단 분쟁 조정 같은 경우는요. 만약에 내가 개인적으로 이번 아파트를 부실하자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된다. 이러면은 뭐 개인이 연락을 해야 되나요? 아니면은 이게 집단으로 좀 의견을 모은 다음에 한꺼번에 뭐 대표분이 분쟁 조정을 신청을 해야 되나?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맞습니다. 건가요? 대표자를 이제 선정을 해서 예. 그쪽에 이제 신청할 사람들을 우리가 이제 게시 공고를 또 합니다. 네, 그 인터넷 홈페이지라든가 전국 네. 일간지에 올려서 이러이러한 피해를 입은 사람은 또 추가로 이렇게 뭐 신청을 하게 해서 네. 50인 이상이 되면은 그걸 이제 그 게시를 하게 근데 됐습니다. 뭐 처음에 신청하는 사람이 있긴 있어야 되겠네요. 그렇죠. 그죠? 거기에 뭐 하면은 신청을 하게 되면 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그쪽에 여러 사람이 이렇게 같이 네네. 모여서 이제 신청을 하게 되고 거기에서 부족하거나 하면은 이제 다시 신청을 추가로 네. 받고 또 그다음에 이제 그 목록을 이렇게 기록을 해서 그 주소지라든가 본인이 특정할 수 있는 네. 거 해서 뭐 일이 좀 많긴 하지만 네. 그런 부분을 하고 최종 결정을 또 뭐 게시하고 최종 결정까지 하면 보상 계획서를 또 사업자한테 요청을 하게 되고 이런 과정들이 좀 그렇군요. 복잡한 과정은 좀 거칩니다. 네, 복잡하지만 그래도 여러분께서 또 집단으로 분쟁 조정을 좀 해주십사 이렇게 부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좀 편리한 제도이기도 합니다. 집단 분쟁 조정 제도 2017년도부터 시작이 돼서 지금 2007년도부터 2007년 네, 그렇죠. 네. 올해가 2017년이니까요. 예, 예. 10년 정도 됐는데 지금 잘 정착이 되고 있다 이런 평가를 해주셨습니다. 지 원장님, 시대가 바뀜에 따라서 아무래도 접수되는 피해 분야들도 좀 달라질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최근에는 직접 해외에서 구매하는 해외 직구가 많잖아요. 관련한 피해 건수도 상당히 좀 많이 늘고 있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 소비자 피해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좀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죠. 뭐 해외 직구와 관련돼서는 뭐 좀 저렴하게 산다는 건 이점이 있는데 예. 아무래도 국내 대형 업체 같은 경우는 좀 영세해가지고 나중에 피해 뭐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처리하기가 좀 쉽지는 않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작년에 보니까 상담 건수가 한 4,997건 정도가 한 해에. 직구가 됐는데 피해 구제로는 이제 우리가 접수를 해서 처리한 경우는 한 361건이 되겠고요. 이 부분은 이제 우리가 그 해외에서 직접 구매한 경우, 국내 업체가 아닌 경우 이런 경우에 처리가 361건인데 네. 우리 소비자원에서 이제 이렇게 처리 지원을 하게 됩니다. 처리보다는 네. 이제 MOU를 체결한 게 있습니다. 네. 그래서 북미 같은 경우는 CBB라고 해서 거래 개선 협의회라고 있습니다. 네. 그 사업자 단체인데 그쪽에 업무 협의를 해서 그쪽에 우리가 이러이러한 피해를 입었다라는 걸 정보를 컨택 포인트를 줘서 그쪽에서 이제 그 사업자를 상대로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이렇게 뭐 해결이 하려고 있고요. 네.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국민생활센터라고 있어요. 그쪽하고 네. MOU를 했고 네. 또 베트남 같은 경우는 경쟁청, 우리나라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되겠습니다. 네. 그런 쪽에 MOU를 체결을 했고 태국은 소비자보호청이라고 해서 이쪽에 MOU를 체결해서 북미라고 하면은 이제 뭐 미국, 캐나다, 멕시코를 말하는 거고 일본, 베트남, 태국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기관과 MOU를 해서 그쪽에 이제 처리하는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고요. 네. 이거를 이제 앞으로 더 좀 확대를 할 그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뭐 여러 가지로 지금 뭐 한국소비자원 쪽에서는 이런 노력들을 기관으로서의 노력들을 하고 있고요. 개인적으로는 피해를 보고 나서 여러 가지 또 도움을 청하고 구제가 어떻게 되는지 기다려야 하고 이게 좀 힘든 과정일 것 같은데요. 우리 소비자분들이 이렇게 분쟁 상황이 되기 전에 좀 조심해야 되는 부분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제 뭐 모든 게 이제 처음이 중요합니다. 네네. 그래서 거래할 때 네. 뭐 계약서가 있을 수 있고 물품을 구매할 때 같은 경우는 잘 자란 물건 아닌 뭐 큰 거, TV라든지 냉장고 또는 자동차 뭐 이런 큰 거를 할 때는 이제 내구재 같은 네. 구입할 때는 이제 품질 보증 기간이라든가 AS 부분 표시사항은 또 어떻게 돼 있고 이런 걸 좀 잘 봐야 되겠고 서비스 이용 계약 같은 경우도 이제 중간에 뭐 아까 스포츠센터 같은 몇 개월씩 해서 좀 자기가 빨리 이게 하기가 싫은 경우가 있고 중도 해지할 때는 뭐 위약금은 어떤 식으로 계산이 돼서 한 건지 그래서 처음에 계약할 때 어떤 문제를 발생이 안 되도록 뭐 미리 이렇게 파악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입증 또는 이제 문제가 결국은 그래도 뭐 발생이 됐다 하면은 그 입증 자료라든지 또는 뭐 음성 녹취가 있는지 네. 또 사진이나 문자, 이메일까지 이런 거를 버리지 말고 이렇게 좀 확보해서 아까 1372 네. 뭐 상담을 한다든지 뭐 소비자 홈페이지에 가서 이제 신청을 해서 이런 부분을 이제 구제를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결국은 본인이 좀 물건을 살 때 소비 행위를 하기 전에 좀 꼼꼼하게 따져보고 하라는 말씀이셨고요. 1372번 오늘 이 번호를 좀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소비자분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남겨주시죠. 뭐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뭐 그런 그 이제 뭐 첫 계약할 때 예. 어떻든 이제 사실은 이제 방문 판매도 많은데 방문 판매는 이제 공짜를 너무 뭐 이렇게 쉽게 이렇게 뭔가를 얻으려고 믿는다거나. 한다든지 이런 부분을 좀 피해야 되고 특히 요즘 이제 대학생 신입생 같은 경우는 이제 청운의 꿈을 꿈고 하고 이렇게 대학에 하다 보니까 대학교에 보면은 강의실에 이렇게 방문하는 경우가 있어요. 맞아요. 예. 업체들이 그래서 교수를 뭐 이렇게 빙자하고 또는 자격증 뭐 취업이 이제 문제니까 취업이 잘 돼서 자격증 뭐 교재를 판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도 좀 신중하게 이렇게 좀 해서 네. 나중에 이제 문제가 발생이 되면은 바로 이런 그 신고를 해서 상담을 한번 받아보는 그런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제 신학기이기 때문에 걱정되는 부분들 대학가 새내기 신입생들 좀 당하지 말라는 말씀도 당부의 말씀도 함께 주셨는데요. 뭐 필요한 것이라면 꼼꼼하게 따져보고 후회 없이 사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명사 초대석은 한국소비자원 고광엽 부산지원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